안녕하세요. 국어 지식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국어와 국어의 꾹꾹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휘 익혀봅시다. 수능 국어 필수어휘 204번째 시간입니다. 어휘력기 3타.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61번부터 80번까지 역시 20개의 단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목가적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자, 참고로 자, 시인 신석정이 전원파로 평가받던 시기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작품들은 대부분 이상향이, 여기서 이상향입니다. 이상향이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골의 어떤 그런 느낌. 자, 전원파는 자, 보통 1930년대 반도시적, 자, 도시에 조금 반대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농촌이죠, 뭐, 시골, 반도시적 경향을 띠고 농촌을 기반으로 두거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전원을 소재로 하는데, 자, 이는 일제강점기 정창작 활동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는, 자, 이런 전원파를 약간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또 반대로 자 긍정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문학의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방향을 개척했다는 점은 또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겠죠. 자, 목가적이에요. 62번 묘미, 미묘한 재미나 흥취. 자, 예문으로 공부의 묘미를 또 만끽하다. 자, 만끽. 좀 어렵죠? 만끽하다. 동사입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다.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다. 자, 묘미. 미묘한 재미나 흥취를 묘미라고 해요. 묘미. 미묘한 재미나 흥취. 묘미. 묘미가 있다. 묘미. 자, 63번. 묘사.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혹은 눈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느낀 것을 그림 그리듯 생생하고 자세하게 언어로 서술하는 거. 자, 참고로 뭐 외양 묘사하면 어떤 생김새를 묘사하죠.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고, 외양 묘사. 자, 심리를 묘사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 심리 상태를 묘사할 수도 있고요. 상황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묘사. 그리고 또 묘사하는 방법에는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요. 주관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관적으로 묘사할 때는 어떤 비유, 어떤 그런 표현들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어떤 묘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인상을 잘 나타내는 게 그런 게 주관적 묘사죠. 묘사. 자, 64번 무작위.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것, 규칙성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작위로 5명을 선정하다. 자, 참고로 이거 예문이 나왔는데 우리 문법 수업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단어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무작위. 무작위는 명사죠. 로는 조사입니다. 조사 중에서 부사격 조사. 다섯. 자, 요 다섯. 아직도 수사하고 관형사하고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죠? 다섯은 수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 수사 아니에요. 관형사입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뒤에 조사가 붙나 안 붙나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조사가 붙으면 조사. 조사가 붙으면 수사, 조사가 붙지 않으면 관형사라고 보면 돼요. 자, 요 다섯은 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 명,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을, 조사죠. 목적격 조사. 선정하다, 선정한다가 되니까 이거는 동사. 자, 품사도 이렇게 공부해봤습니다. 자, 문맥, 글에 표현된 의미, 앞뒤 연결 맥락. 자, 예를 들면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문맥적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모의고사 풀 때 자, 비문학 문제 중에서 이제 어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휘 문제 풀 때 이제 사전적 의미로 알맞은 거, 적절한 거, 또는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거, 이런 거 찾는 거,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문맥. 자, 미연. 주로 미연의 꼴로 쓰여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 자,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봅시다. 자, 요게 2007학년도 이제 수능, 자, 문법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보통 그렇죠. 자, 그러나 극비리라는 명사는 원칙적으로 외의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의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정한 조사하고만 이제 결합하는 그런 특이한 그런 명사가 있는데 그런 명사, 원칙적으로
외에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명사 이런 걸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해서 자 답으로 뭐 1, 2, 3, 4, 5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어떤 예문이 있었냐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미연에 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미연이라는 명사는요 에라는 부사격 조사와 어울립니다. 다른 조사와 어울리지 않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자 미연은 주로 미연에 꼴로 쓰여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를 가리킵니다. 미연. 자, 반목. 서로 시기하고 미워함, 대치함. 자, 예를 들면 민족 간의 반목 관계를 빨리 청산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대치하는 거, 이런 거를 빨리 청산하는 것이. 반목. 서로 시기하고 미워함, 대치함, 반목. 반영,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남 또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것. 자, 참고로 반영하다는 동사죠. 반영은 명사입니다. 반영은 명사인데 여기에 하다라는 전미사가 이렇게 붙으면 동사로 파생이 되죠. 자, 하다는 전미사입니다. 물론 하다라는 동사도 있죠. 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하다라는 전미사도 있어요. 자, 요 하다가 붙기, 전미사 하다가 붙기 전에는 분명히 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요 전미사가 붙으니까 품사가 변했죠. 동사로 변했습니다. 전미사는 이렇게 품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품사를 못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반영하다. 뜻풀이는 뭐 명사하고 비슷하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을 나타내다. 자, 그게 반영입니다. 반응,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 문학에서는 글에 대한 핵심과 감상을 연결할 때 주로 쓰이죠. 문학작품을 읽고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반응. 반추하다.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생각하다, 반추하다. 자, 동물 중에서도 반추 동물 있잖아요. 소 같은 동물은 자, 위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일단 먹고 위에 저장했다가 다시 되새김질해서 다시 한번 소화를 시키죠. 자, 참고로 백석의 시 중에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새김질이 나오죠. 새김질은 되새김질, 반추하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다, 반추하다,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생각하다. 중간점검 61번부터 70번까지입니다. 자, 61번 목가적 같은 경우는 전원적, 향토속, 토속적 뭐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하게 쓰이는데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쓰이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목가적 하면 동양 쪽보다는 약간 서양의 시골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느낌?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가적인 분위기로 시를 많이 쓴 사람이 이제 신석정이라고 했죠. 62. 묘미를 느끼다. 어떤 미묘한 재미나 흥취, 묘미. 63. 묘사.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듯이 그리듯이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거. 묘사. 자, 그래서 묘사는 뭐 외양을 묘사한다던가 심리 상태를 묘사한다던가 어떤 배경 상황을 묘사한다던가 할 수 있죠. 64. 무작위. 65. 문맥, 미연. 미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그런 조사, 애하고만 주로 어울리는 명사라 그랬죠? 미연. 67. 반목, 반영, 반응, 반추하다. 반추하다는 되새김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61번부터 70번까지 목가적, 묘미, 묘사, 무작위, 문맥, 미연, 반목, 반영, 반응, 반추하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갑시다. 71번. 방종.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 예문으로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자칫 방종에 빠지기 쉽다. 자, 그러니까 자, 진정한 자유는 자,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다. 방종이다.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방종. 72번 발상. 어떤 생각을 해냅니다. 또는 그런 생각, 발상이죠. 뭐 예를 들면 발상의 전환, 시대착오적 발상, 이럴 때 발상 쓰죠. 생각을 해냄.
배경, 문학작품에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나 장소, 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있죠. 배경. 범주,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 현대사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은 대략 몇 가지 범주로 묶어볼 수 있다 할 때 범주. 변주, 주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표현이나 구조를 바꾸는 거. 변주. 자, 참고로 변주, 되다. 자, 여기도 변주라는 명사에 되다라는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자, 되다도 마찬가지예요. 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되다라는 전미사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전미사예요. 명사에 전미사 붙어서 파생어된 겁니다. 그래서 동사 됐어요. 뜻은 비슷합니다. 자, 예문, 그의 소설에는 소시민의 삶이 다양하게 변주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주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표현이나 구조가 조금 바뀐 거. 변주. 뭐 음악으로 따지면 뭐 캐논 변주곡 있잖아요. 전체적인 테마는 그대로지만 조금씩 변형돼서 나오죠. 변주입니다. 주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표현이나 구조를 바꿈. 병렬적, 나란히 늘어서는 방식 또는 그런 것. 자, 근데 이 적이 붙은 단어는요. 자, 이렇게 명사와 관형사로의 쓰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자, 뜻풀이는 비슷하잖아요. 자, 명사로 쓰일 때 나란히 늘어서는 방식의 것, 관형사로 쓰일 때 나란히 늘어서는 방식의, 이렇게 끝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 예문에 병렬적인 구조할 때 여기 이다가 붙었죠. 서술격 조사 이다. 이렇게 이다가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거는 명사, 이렇게 보면 되고요. 조사가 안 붙어 있는 거, 뭐 병렬적 플롯 할 때 이 병렬적 아무것도 안 붙었죠. 이럴 때는 관형사로 보면 됩니다. 병렬적, 나란히 늘어서는 방식 또는 그런 거. 보필하다, 윗사람의 일을 돕거나 모시다. 보필하다. 자, 참고로 윗사람, 아랫사람 있잖아요. 요 윗은 위아래 대립이 있을 때 윗을 씁니다. 위아래 대립이 있을 때. 위아래 대립이 없으면 웃을 써요. 자, 어른은 윗어른, 아랫어른이 따로 없죠. 윗어른, 아랫어른 다 어른입니다. 자, 위만 있죠. 그래서 웃을 쓰는 거예요. 윗을 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위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 위는요 뒤에 된소리나 겉센 소리가 오면 위를 씁니다. 윗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위층, 위쪽 할 때 층, 치읓이잖아요. 치읓은 겉센 소리, 위쪽, 쪽, 쌍지읒은 된소리. 이렇게 겉센 소리가 된소리가 오면 위아래 대립이 있더라도 이제 위를 씁니다. 윗을 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위아래 대립이 있느냐 없느냐, 윗사람 아랫사람 분명히 존재하니까 윗을 쓸 수 있어요. 보필하다, 윗사람의 일을 돕거나 모시는 거. 보필하다. 부연, 덧붙여 알기 쉽게 설명을 함 또는 그런 설명. 자, 부연은 명사고요.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동사 됩니다. 부연하다. 뭐 부연 설명도 있죠. 부연. 부조리, 도리나 이치에 어긋나는 거. 자, 이 부조리, 예를 들면 우리가 풍자라는 단어를 배울 때 풍자가 뭐였죠?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부조리나 불합리한 것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 거기서 또 웃음을 유발하는 거. 자, 그런 거를 풍자라고 했죠. 자, 부조리. 참고로 연극 중에서도 부조리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조리극.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극작품이라는 의미로 1950년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난 일군의 극작가의 작품에 붙인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까뮈의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 일어났으며, 대표작에는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유네스코의 코뿔소 따위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뭐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근데 자, 이제 우리는 문학작품 우리 공부할 거잖아요. 우리나라 작품으로 이근삼의 원고지가 있습니다. 이 원고지가 일종의 부조리극에 해당합니다. 자, 고등학교 때 필수 작품으로 나와요. 부조리, 도리나 이치에 어긋나는 것. 자, 마지막 분석. 얽혀있고 복잡한 요소를 풀어 개별적인 요소나 단순한 개념으로 나누어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것. 자, 파생어로 만들면 되다라는 전미사 붙여서 분석되다. 자, 그리고 적이라는 전미사 붙어서 분석적. 자, 분석적 나오면 이제 명사나 관형사 이렇게 쓰이겠죠. 분석하다, 하다라는 전미사 붙어서 분석하다. 이렇게 동사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 전개 방법에서도 분석이 나와요. 자, 분류와 분석 나오는데, 분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나눌 때
분류라고 하고요. 분석은 구성 요소로 나눌 때. 자, 예를 들면 시계를 분류할 수도 있고요.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시계를 색깔로 한번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한번 나눠보면 빨간 시계, 파란 시계, 검정 시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색깔로. 자, 분석을 하면요. 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시침, 분침, 태엽,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설명하는 거 그런 거를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61번부터 80번까지 봤죠. 자, 71번부터 80번까지는 이제 방종, 발상, 배경, 범주, 변주, 병렬하다, 보필하다, 부연, 부조리, 분석까지 봤습니다. 이제 전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61번부터 80번까지. 자, 곧 있으면 시작합니다. 4, 3, 2, 1. 맞춰보세요. 61.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62. 미묘한 재미나 흥취를 뭐라고 할까요? 63.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혹은 눈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느낀 것을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고 자세하게 언어로 서술한 것. 64.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것, 규칙성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65. 글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 맥락. 66. 주로 꼴로 쓰여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 사고를 삐리리에 방지하다. 67. 서로 시기하고 미워함, 대치함. 68.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남 또는 어떤 현상을 나타냄. 69.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 문학에서는 글에 대한 핵심과 감상을 연결할 때 씁니다. 70.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생각하다. 계속 되풀이하여 생각하다. 71.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어떤 생각을 해냄 또는 그 생각, 때로는 이것을 전환할 필요도 있죠. 73. 문학작품에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나 장소를. 74.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 75. 주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표현이나 구조를 바꿉니다. 76. 나란히 늘어서는 방식 또는 그런 것. '윗사람의 일을 돕거나 모십니다. '덧붙여 알기 쉽게 설명을 함 또는 그런 설명. 79. 도리나 이치에 어긋나는 것. 80. 얽혀있고 복잡한 요소를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단순한 개념으로 나누어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것. 자, 이렇게 61번부터 80번까지 살펴봤죠. 어휘는 꾸준하게 반복하면 내 것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